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 3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2조 3천억 원으로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예상 실적을 10조 원이 넘는다 혹은 11조가 될까 등 여러가지 썰을 내놓았었는데요. 예상치이긴 하지만 12조 3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비춰본다면 정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스마트폰과 가전사업부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3분기 미국 온라인 판매에서 애플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겠죠. 화웨이의 미국 제재로 인한 반도체 선 주문 역시 반도체 업황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만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이번 2020년 3분기 매출이 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24.6%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고요. 예상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 1년 전과 비교해서 58.1%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50.92%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던 2018년 4분기 10조 8천억 이후로 7분기 만에 10조 원대로 다시 올라서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2018년 3분기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역시 66조 원의 예상치로 확정이 된다면 분기 사상 최고치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도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낸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데요. 4분기 이후로도 반도체 파운드리 등 반도체 분야의 업황 개선과 실적 개선이 수익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변동성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추세였는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미국의 4차 경기 부양책 확정이 늦어지면서 다시 상승과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4차 경기 부양책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통과는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겠죠. 투자 심리에도 많은 개선이 되어서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최근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변동성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최근 급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래프가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최근 파운드리 사업의 잇단 수주로 인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을 하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중국의 국채가 내년 10월부터 FTSE 러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채권 시장의 해외 유입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사상 최대인 3,830억 달러로 연평균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약 16조 달러로 세계 2위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 채권 시장의 3%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중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또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투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최근 초저금리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0%에 가까운 데 반해서 중국은 최근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도 3.1%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만큼 수익률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국제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부터 최대 9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국채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중국 국채의 편입으로 인해서 한국 채권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위안화의 프록시, 대리통화처럼 움직이는 원화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서 외국인의 한국 자산 매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시간대가 비슷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원화 강세로 이어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 입장에선 1달러로 살 수 있는 국내 주식이 더 싸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싼 국내 주식 시장으로 해외 자금 유입 역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달러 위안화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가 최근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미 해외 자금 유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그래프의 하락이 위안화 강세를 뜻합니다. 최근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봐도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 또한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급등했던 금과 은에서 자금이 이탈해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세였던 달러 역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달러도 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의 따뜻한 귀환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